짜게 먹던 내가 바뀐 이후 은퇴 후 시작한 저염 밥상 루틴. 은퇴하면 한가하고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말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면 정작 자기 몸 돌보는 데는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도 그랬고요. 식사는 늘 밖에서 때우기 일쑤고 짜고 기름진 게 당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은퇴 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생기고 건강검진에서 높게 나온 혈압 수치를 마주하면서 이제는 뭔가 바꿔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저염 밥상 루틴입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처럼 은퇴 후 건강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일 겁니다. 왜 은퇴 후엔 더 짠 음식이 위험할까? 현역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밤을 새우든 짜게 먹든 기름진 걸 먹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해요.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 질환 같은 질환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대부분 소금 섭취와 연관이 깊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엔기 소금 약 5지 이하로 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인 평균 섭취량은 그 2배 가까이 됩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국물 많은 음식들 다 짜죠. 익숙하니까 문제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 혈압이 160을 넘었다는 말 듣고 나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저염 루틴 이렇게 바꿨어요. 짜게 먹던 내가 바뀐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먹는 게 달라지니까 삶의 질이 바뀌더라고요. 더 활기차고 더 가벼운 느낌. 아래는 제가 직접 실천한 저염 루틴입니다. 1. 국물 줄이기부터 시작했어요. 예전엔 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국물에 나트륨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은 절반만 먹기 아니면 국 대신 나물이나 샐러드로 바꿨어요. 습관되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2. 양념은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 살리기. 고추장, 간장, 된장 다 줄였어요. 대신 마늘, 생강, 레몬즙, 식초 같은 걸로 간을 대신했죠. 양파나 당근을 볶을 때도 간을 거의 안 하고 마지막에 살짝만 소금 뿌리는 식으로 바꿨어요. 3. 김치 대신 생채소나 저염김치. 김치는 손이 잘 가지만 정말 짜요. 그래서 김치 먹을 땐 물에 한번 헹궈 먹기 아니면 아예 무생채, 오이 무침, 쌈채소로 대체했어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사례 1. 은퇴 후 첫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 정신이 번쩍. 60대 중반인 최 씨 아저씨는 직장 다닐 때 늘 회식, 외식이 많았다고 해요. 은퇴 후엔 건강검진을 처음 제대로 받았는데 혈압이 170에 육박했고 의사한테 약 당장 드셔야 해요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입맛부터 바꾸자고 결심하고 저염식을 시작했죠. 처음엔 싱겁다는 말이 입에 붙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줄여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짜게 먹는 게 버릇이었는데 고치니까 살 것도 같더라고요. 사례 2. 부부가 함께 바꾸니 더 쉬웠어요. 또 다른 60대 부부는 같이 은퇴를 하면서 식단을 바꿨대요. 남편이 먼저 고혈압 경고를 받았고 아내도 당뇨 초기 진단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식단을 저염식으로 바꾸기로 약속했죠. 냉장고에서 젓갈, 장아찌를 다 빼버리고 그 대신 직접 담근 저염 김치, 싱거운 무침 요리, 구운 생선으로 바꿨대요. 처음엔 싸움도 좀 났대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맛이 맞아지고 같이 운동하고 식사 준비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사이 더 좋아졌어요. 건강도 관계도. 사례 3. 혼자 사니까 더 조심해야 했어요. 70세에 접어든 김 여사는 혼자 사시는데 식사를 아무렇게나 하시던 편이었대요. 인스턴트, 냉동식품, 김치에 밥만 먹고 끝내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원인은 고혈압 합병증.
그 일을 계기로 매주 식단을 직접 짜고 장을 봐서 요리하는 루틴을 만들었대요. 특히 반찬을 소분해서 냉동하고 국은 맑은 국 위주로 끓여 소금 양을 철저히 재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혼자 살수록 더 건강 챙겨야 해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 입맛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싱거운 음식 못 먹어라고 하세요. 근데 그건 습관이에요. 실제로 한 달만 싱겁게 먹어도 짠 음식이 짜게 느껴지고 원래 먹던 게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입맛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입맛이 삶을 바꿔요. 마무리하며 나를 위한 작은 변화. 저는 은퇴를 계기로 건강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식사. 그 안에서 짠맛을 줄이고 건강을 채우는 루틴을 만드는 게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국물부터 줄이고 양념을 덜고 입맛을 천천히 돌려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더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덜 지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챙긴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거 은퇴 후에야 느낄 수 있는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앞서 은퇴 후 저염식으로 바뀐 경험과 사례들을 이야기했으니 자연스럽게 저염식이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부분을 이어가는 게 자연스럽고 설득력도 높을 것 같아요. 즉, 지금부터는 왜 저염식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 필수인지, 나트륨 과잉 섭취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염식이 혈압뿐 아니라 신장, 심혈관, 뇌 건강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이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염식,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닌 건강혁명인 이유.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곤 하는데 이 질환들의 핵심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과학적으로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죠. 1. 혈압 조절과 나트륨의 관계. 우리 몸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장, 혈관, 심장 등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과잉일 때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몸에 많이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 감소가 고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400mg에서 1,500mg로 줄이면 평균 혈압이 56mmHg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압이 5mmHg만 내려가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1015%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저염식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첫걸음인 셈이죠. 2. 신장 콩팥 부담 줄이기. 은퇴 후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나트륨 과다 섭취와 밀접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줘서 만성 신장질환 CKD의 진행을 빠르게 만듭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죠. 저염식은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높은 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관 내벽에 염증과 손상을 유발해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염식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을 지키는 예방책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4. 뇌 건강과 저염식. 고혈압은 뇌졸중 중풍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가 고혈압을 유발하면 뇌졸중 위험도 따라서 높아지죠. 또한 최근 연구들은 고염식이 뇌세포 노화와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도 저염식은 꼭 필요합니다. 저염식 실천, 은퇴 후 건강한 삶의 핵심. 은퇴 후에는 신체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염식은 단순히 짜게 먹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나트륨 대신 허브, 향신료, 식초 등으로 맛을 내는 요리법, 소금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리법의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